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의 공개 강의로서 조사 자료 반복 비례 가중화라는 토픽을 강의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Ranking Algorithm for Weighting Survey Data입니다. 네, 다룰 내용은 조사 자료의 가중화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서 레이킹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레이킹 알고리즘은 반복 비례 가중화, 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이고요. 이것은 속칭 림 가중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를 다룰 텐데요. 이 사례가 여러 경우에 있어서 본보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래 ANES Rake 패키지를 활용합니다. 이 조사 자료의 가중화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조사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 자료는 확률 추출로 얻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그렇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비확률 추출로 얻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쿼터 샘플링을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비확률 추출에 해당이 되죠. 또는 확률 추출을 한다 하더라도 실사 규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집단을 딱 대표하는 그런 표본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그러진 그런 표본으로 귀착되기 마련입니다. 즉 모집단 비율과 표본 비율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모집단에서 성비율이 남자가 52%이고 여자가 48%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표본에는 그것이 확률 추출이었든 혹은 비확률 추출이었든 결과적으로 남자가 표본에서는 45%이고 여자가 55%라고 하죠. 보면은 남자가 표본에서 다소 과소 표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에서는 52%인데 표본에서는 45%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남자 표본에게 더 큰 가중치를 둬야 된다. 1보다 큰 가중치를 둬야 되고 여자에게는 1보다 작은 가중치를 둬서 다시 균형화하도록, 즉 표본 성비율을 모집단 성비율로 맞춰야 된다,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중치를 둬야 되느냐? 남자에게는 0.52 나누기 0.45, 즉 모집단 비율 나누기 표본 비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 수치에서는 계산해 보면 1.156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0.48, 이게 모집단 비율이죠. 나누기 표본 비율인 0.45, 계산하면 0.873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가중치가 남자 응답자에게는 1.156, 여자에게는 0.876 이렇게 붙게 되고요. 전체적인 평균은
전 응답자에 걸친 평균, 가중치의 평균은 다시 1이 됩니다. 여러 변수에서 나타나는 모집단 비율과 표본 비율의 불일치 문제가 현상이 되는데요. 요 앞의 예에서는 성에서만 불일치가 일어났지만 그러한 그 기준 변수가, 대상 변수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리 인구적 변인으로서 지역, 성, 연령대 등에서 모집단과 표본이 불일치하는데 어느 정도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변인, 예컨대 교육 수준, 직업, 범주, 그리고 소득 수준에서 모집단과 표본 비율의 불일치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럴 필요도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행태적 변인, 예컨대 TV 시청 시간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행태적 변인, 행동 측면적인 변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시킴으로써 표본과 표본의 어느 정도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잡는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셀 가중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셀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반복 비례 가중화. 이것은 이거 오타네요. 셀 웨이팅이 아니라 림 웨이팅입니다. 림 웨이팅이고 그것은 우리가 레이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강의에서는 주로 이 두 번째 것을 다루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방법인 셀 웨이팅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상 변수가 한 개나 두 개나 많아야 3개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이 웨이팅의 기준 변수, 대상이 되는 변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표기를 해보죠. 우리가 대상 변수가 3개이고 그 3개의 변수를 J, K,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개체가, 즉 응답자의 그 식별 첨자를 i라고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즉 n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개체 i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면 P, J, K, L, 이 분모의 P, J, K, L은 모집단 비율입니다. 그리고 J, K, L은 개체 i가 속한 대상 변수의 셀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개체 i가 대상 변수 j의 스몰 j 수준에 있고 변수 k의 스몰 k 수준에 있고 변수 l의 스몰 l 수준에 있다고 했을 때 분모는 p, j, k, l이고요. 분모는 표본 비율입니다. 즉 S, J, K, L인 것이죠. 네. 우리가 앞에서 성에 관한 가중치, 성으로 가중치를 했었죠. 남성, 여성. 그때는 이 PJ 나누기 SJ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상 변수가 바로 하나인 경우였죠. 그거고요. 이 반복 비례 가중화, 이건 림 웨이팅입니다. 림 웨이팅이고 레이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중화의 대상 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3개보다 더 큰 경우에도, 물론 3개나 2개인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하나인 경우에는 셀 웨이팅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 대하여 적용 변수 각각의 주변 비율만 요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I, J, K 등의 대상 변수의 주변 비율, marginal proportion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다차원 셀에 해당하는 비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각 변수의 주변 분포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 대상 변수가 3개인 경우에는 바로 S1J, 즉 제1 대상 변수의 J 수준에 대한 비율, 그리고 S2K, S3L만 있으면 우리가 이 림 웨이팅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레이킹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레이킹 알고리즘은 1회 1변수 비례 가중화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복 비례 가중화, 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왜 레이킹이라고 하느냐면, 이 레이킹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 갈퀴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퀴로 낙엽을 쓰는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쓸고 또 저런 방향으로 쓸면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쓸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 0에서는 모든 개체에 초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혹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여가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개체가 초기 가중치로 1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계 1에서는 변수 J에 대해서 주변 비율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성의 비율을 맞추었듯이 한 변수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에는 P1J, 분모에는 S1J. 여기서 P1J는 모집단 비율이죠. 범주 J의 모집단 비율이고요. S1J는 범주 J의 표본 비율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한 변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주변 비율을 S1J의 주변 비율을 산출할 때는 가중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앞 단계에서 이미 가중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활용해서 이 표본 비율을 그렇게 산출된 표본 비율을 쓴다는 거고요. 단계 2에서는 변수 K, 두 번째 가중화 대상 변수이죠. 변수 K의 주변 비율이 맞도록 가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WI를 P2K 나누기 S2K로 가중화를 합니다. 여기서 S2K는 주변 비율이고요. 이때 주변 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 가중치는 바로 앞 단계인 단계 1에서 이미 적용이 되었겠죠. 단계 3에서는 세 번째 변수인 변수 L의 주변 비율이 맞도록 가중화를 하고요. 네, 단계 2와 구조적으로는 마찬가지이죠. 단계 4에서는 이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즉 이렇게 썰고 이렇게 쓸고 또 이렇게 썰고요. 여러 방향에서 3번
퀴즈를 한 것이죠. 레이킹을 한 것입니다. 단계 4에서는 충분히 결과가 수렴된다면 종료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단계 1로 들어가서 단계 1, 2, 3이 또 반복되고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가 여러 번 하게 되면 결과가 수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가중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부사항으로서, 여기 세부사항으로서 우리가 개체 가중치에 대한 상한값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이 요구되는데요. 왜냐하면 특정 개체에 어떠한 과다한 가중치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결과가 불안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큰 가중치를 갖는 개체가 어떤 응답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결과가 작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체 가중치에 대한 상한값을 둬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상한값을 캡이라고 합니다. 캡, 모자죠. 네, 모자. 즉, 더 이상 큰 값을 취하지 못하도록 상한값을 제한해 두는데 ANES에서는 5를 추천을 합니다. 이 평균 가중치의 5배라는 이야기죠. 또 대상 변수 모두를 쓸 것인가 또는 대상 변수 중에서 어떠한 비율의 차이가 있는 일부만을 선별해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 약간의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 제 강의에서는 대상 변수 모두를 쓰는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든 없든 고려 대상이 된 고려가 가중치 대상 변수는 모두 쓰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ANE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라고 하는 일종의 위원회인데요. 정치 여론조사, 특히 선거 관련된 정치 여론조사에 관한 연합체의 성격입니다. 어떤 규범위원회의 성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이 웨이팅에 관련된 어떤 지침을 리포트로 출간을 했는데요. 그것에 그 리포트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반영돼서 작성된 패키지가 바로 아래 ANES 레이크라는 패키지이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함수는 ANES 레이크라는 함수입니다. 기본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ES targets. 여기 targets에서는 이제 이해가 나오겠지만 이 모집단 비율, 그러니까 타겟 비율, 목표 비율을 설정해 두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제 표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아이디, 즉 개체들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캡, 즉 개체 가중치에 대한 상한값이 있는 경우에 캡을 지정을 하고요. 캡은 디폴트로 5가 잡힙니다. 그리고 more vot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중간 결과를 보여주길 원하느냐, 출력을 원하면 more votes를 true로 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인 false가 잡힙니다. 그리고 maximum iteration을 몇 번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복 비례 가중화가 이 대상 변수들에 대한 레이킹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몇 번까지 허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type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수를
대해서 적용하면 노림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변수만 선별해서 하려면 PCT-lim이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PCT-lim을 쓰는 경우에는 그 값을 제한하고요. PCT-lim이 5라고 하면 5%포인트의 차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 RPQG ANES 레이크를 설치한 다음에 help ANES 레이크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치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Survey 0011CSV라고 하는 이 표본 데이터 조사 자료를 레이킹 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쓴 2010년도 책 조사 방법론 강의의 45쪽에 쓰인 자료고요. 일부는 가상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체수는 1517개이고요. 그러니까 1517명이 응답했고요. 가중화 변수로는 5개를 생각을 했는데요. 5개가 고려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별이고 2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대 5개 범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변수는 교육 수준, education 카테고리로 4개 범주이고요. X4는 occupation, 직업이고 6개 범주, X5는 religion, 종교고 3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조사 변수로 2개만 생각하겠습니다. 한 변수는 PREF, preference라고 하는 선호 분야이고 이것은 5개 범주를 갖는 택일형 응답이고요. 또 하나는 score라는 변수이고 이것은 취득 점수인데 이것은 수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형 변수 응답과 수치형 응답에 대한 가중화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 모집단 비율은 성, 연령대, 교육 수준, 직업,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우변에 있는 것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우변에 있는 것은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된 것인데 합이 1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1로 했을 때 0.5, 즉 50%는 남자이고 50%는 여자이다 라는 식입니다. 네, 이 R 스크립트는 이렇게 씁니다. 라이브러리 ANES Rake, 물론 ANES Rake라고 하는 R 패키지가 인스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고요. 우선 서베이 데이터 표본 자료를 읽습니다. 이 경우에는 CSV 파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었고요. survey.data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지 응답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N이라고 명명하였고요. 그리고 케이스 ID, 응답자 번호를 1에서 N까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targets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ANES rake라는 함수를 쓸 때 요긴하게 쓸 것인데 이것은 리스트로 정의를 합니다. 리스트. 그래서 이 가중화 대상 변수들에 대한 목표 비율을 지정을 하고요. 이 목표 비율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정의한 바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지정해 두어야 되는데 이때 이름을 줄 때 데이터 파일에 있는, 즉 조사 자료에 있는 가중화 대상 변수의 이름과 일치하도록 타겟에 이름을 부여해야 됩니다. 네, 타겟의 각 요소에 대한 이름은 조사 자료의 칼럼 네임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ANES rake라는 함수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targets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모집단 비율이고요. survey data라고 하는 조사 자료를 넣어야 되고 case ID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type에는 nolim을 지정함으로써 모든 가중화 변수, 여기에 지정된 5개의 대상 변수를 모두 쓴다. 그리고 무엇을 true로 놓음으로써 중간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ummary weighted를 통해서 가중화 결과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네, summary weighted의 R 출력을 보면요. 우선 확인해야 되는 것이 convergence, 즉 수렴이 제대로 잘 되었느냐, 몇 번 만에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 보면 complete convergence was achieved after 31 iterations 라고 되어 있네요. 즉 31회 반복으로 완전히 수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스 웨이트는 즉 사전에 기저 가중치가 부여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no base weights were used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raking variable, 즉 가중화 대상 변수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5개를 지정해 주었었습니다. sex, age 카테고리, education 카테고리, occupation, religion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weight summary, 이게 이제 드디어 이 계산된 가중치에 대한 수치 요약인데 평균은 항상 1이 나와야 됩니다. 사전적으로도 1이었고요. 가중치를 적용한 다음에도 가중치들의 평균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가중치가 5.001로 나왔네요.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메소드에는 노림이라는 모든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General Design Effect가 1.52라는 것이 있는데 이 Design Effect는 설계 효과라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 효과, Design Effect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중치가 적용되면 이 표본이 균형화되는 것이 이제 좋은 이점인데요. 이 반대 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중치가 적용되면 추정치의 분산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그 개체에 대한 가중치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개체가 어떠한 그 응답을 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결과가 좀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계치 TW를 생각해 봅시다. W는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량이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이 가중평균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즉,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중평균으로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 그것의 분산에 대한 공식이 적용이 되죠. 여기 계수의 제곱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각 그 관측값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가중평균의 분산은 summation wi 제곱 나누기 summation wi의 n의 합의 n 제곱이죠. 제곱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중치가 같은 경우에는, 즉 wi가 다 1인 경우에는 이 가중평균, 즉 그냥 이건 표본 평균이 되죠. 이런 경우엔 그것의 우변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 되고요. 그렇지만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효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이 가중평균의 분산 나누기 이것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디자인 이펙트는 바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항상 1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에 대한 분산은 단순 평균의 분산에 비하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 효과는 분산 확대 인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수치적으로 general design effect, 즉 설계 효과가 1.5 정도 되는 수치를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균 추정치가 약 0.5배 확대된다. 그러니까 1.5가 나왔으니까요. 1보다 0.5가 큰 거죠. 따라서 0.5배 정도 분산이 커진다. 즉 분산은 1.5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중치를 적용해서 우리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봅시다. 이때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몇 가지 그 통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그때 question 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쓰면 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호 분야에 대한 이런 범주형 변수가 있었습니다. 1, 2, 3, 4, 5의 값을 갖는데요. 만약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 퍼센트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예컨대 그렇게 구해보면 선호 분야 1, 2, 3, 4, 5에 대한 비율이 34.5%, 28.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가중치를 적용하려면 WTD,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함수는 weighted table이라는 함수겠죠. 이것은 question R 패키지가 설치되고 로드된 상태에서 쓸 수 있습니다. WTD 테이블, weighted table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때 weight는 앞에서 정의된 그 함수를 쓰기로 하고요. 그 값을 쓰기로 하고요. 즉 레이킹된 가중치를 쓰기로 합시다. 그 경우에 이와 같이 32.6, 30.8 이와 같이 나옵니다. 즉 수치가 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범주 1에 대한 비율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34.5였는데 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32.6로 1.9%포인트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수치형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평균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mea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니까 구해보면 43.0이 되는데 이 weighted mean, 즉 가중치가 적용해서 구하는 평균, 즉 가중평균, 이것은 그냥 R의 베이스 함수입니다. 그것을 해보면 4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6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하면 다소 추정치가 다소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캡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캡의 디폴트 값이 5이기 때문에 캡을 5로 지정된 레이킹을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캡의 상한값을 지정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캡을 좀 크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캡을 100 정도로 잡아봅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응답이 100배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크게 잡은 것이죠. 캡을 이 경우에 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100으로 조정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캡을 100으로 두고 나머지는 앞에서와 같은 값으로 해서 ANES rake라는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우에도 complete convergence, 완전한 수렴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필요한 반복수는 32입니다. 앞에서는 31이었죠. 그래서 거의 같은 횟수로 수렴이 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이 산출된 가중치에 대한 최대값을 보면 앞에서는 5.001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5였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12.3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에 있어서는 12.3배, 12배의 가중치를 갖는다. 즉 12명 역할을 하는 응답자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디자인 이펙트, 설계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 1.57로 나옵니다. 앞에서는 1.52였죠. 그러니까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즉 왜냐하면 ANE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캡 값을 5로 해둘 것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이 레이킹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법론적인 특성인데요. 레이킹은 고차원 셀 비율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변 셀 비율을 맞출 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모집단에서 성과 연령대, 이 연령대를 이 경우엔 간단하게 이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이고 그리고 젊은 층과 고연령층이 50대 50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상적인 이 모집단에서는 주변 비율은 50, 50이지만 이 결합셀에 있어서는 피메일의 0,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24%이고요. 만약 성과 연령대가 독립이라면 25%겠죠. 그렇지만 이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 셀별로 24%이고 반면에 이 피메일이고 올드, 그러니까 고연령 여성은 26%포인트라고 합시다. 만약에 레이킹 표본에서는 이 비율이 더 틀어져서 20, 30, 30, 20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주변 비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차원 셀에 있어서는, 결합 셀에 있어서는 틀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레이킹을 적용해 봐야, 통상적인 이런 레이킹을 적용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차원 셀 비율을 맞추려면 고차원 셀을 일렬로 담는 변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경우라면 h.gender라고 하는 한 변수를 적용을 해서 이 범주 4개를 갖는, 즉 0 female, old female, young male, old male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4개 셀을 갖는 이런 인구적 변인인 h.gender를 정의하고 그것에 맞게 데이터를 고쳐 넣어서 그것을 한 개의 변수로 지정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림 웨이팅, 즉 레이킹은 오직 주변 셀만을 맞출 뿐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이킹, 즉 반복 비례 가중화, 속칭 림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림 웨이팅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중화를 통해서 표본의 비율을 모집단 비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화 대상 변수는 인구 지리적 변인, 그리고 사회적 변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행태적 변인까지 넣을 수 있는데, 단 모집단의 주변 비율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인구 센서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잘 설계된 표본 비율, 표본 조사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수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RANES 레이크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가중화 함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림 웨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림은 이제 농구대에서 이 고리를 망 있죠. 농구 골대에 망이 걸리는데 고리를 거는 고리를 말합니다. 망을 거는 고리를 말하고요. 한 번에 한 개의 고리를 맞추어 나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맞추는 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속칭 림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